자, 이 페이지 역시 앞에서 지금 다뤄왔던 극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 앞에서 극 단면 2차 모멘트. 그러니까, 이건 뭐 도심 이동 이런 거 하기 전에, 기준점 이동하기 전에 이미 도심에서 이 상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사각형이 있을 때 요 놈의 요걸 자기 도심을 기준으로 한 2차 단면 모멘트, 그 2차 단면 모멘트 자체가 요거였죠. 얘 거는 요거였죠. 그런데 뭐 이대로 계산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2t1d의 3승 더하기 12t1 3승의 d. 자, t라는 것은 목두께예요, 그죠? 용접의 목두께. d라는 것은 용접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용접을 이렇게 삐딱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용접을 하죠. 그러면 요 두께는 뭐 10mm, 두꺼워도 10mm, 뭐 작으면 5mm,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반면 길이는 뭐 1m가 될 수도 있고 2m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길이라는 게 1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의 3승 곱하기 요거, 그리고 요거의 3승 곱하기 이거 비교하면 이놈이 훨씬 클 거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긴 거 1m, 2m 요거의 세제곱이랑 뭐 끼해봤자 10mm 요거의 세제곱에 그냥 길이를 곱하는 거 비교하면 이게 엄청 크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물론 전체를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정확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자 하면 그냥 이걸 무시해 버리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결과값이 1003 이렇게 나오면 그냥 1000 정도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뭐 2006, 2000 그냥 이 정도 차이가 있으면 그냥 요런 방식으로 취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만 취하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여기에서는 요것만 취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것만 남죠. 여기서 요것만 남고 얘는 요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이 t 목 두께라는 게 이쪽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이 2차 극 2차 단면 모멘트와 목 두께는 선형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되면 얘도 2배, 그러니까 얘가 10배가 되면 얘도 10배가 된다는 그게 선형 비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극 2차 단면 모멘트는 목두께와 선형 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물론 요걸 생략했다는, 요걸 무시했다,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무시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선형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IP는 T 곱하기 어짜고가 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극 2차 단면 모멘트에 이것까지 다 반영해주면 목두께가 10인 거에 극 2차 단면 모멘트, 목두께가 15인 거에 극 2차 단면 모멘트, 목두께가 20인 거에 극 2차 단면 모멘트 다 따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거나 뭔가 자료를 제공할 때는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걸 그냥 묶어버리고 요것만 우리가 제공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이니 2이니 2이니 그 정보, 간단한 정보 하나만 딱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목두께를 곱하면 이걸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그냥 내가 목두께만 넣어주면 요거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감자 한 개가 100원이면 우리는 개수가 2개 있으면 200원 되고 3개 있으면 300원 되고 4개 있으면 400원 되잖아요. 2개는 200원입니다. 3개는 300원입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각각 알려줄 필요 없죠. 요것만 알려주면 그냥 계산해서 값을 알 수 있잖아.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걸 빼고 요것만 제공하자. 그리고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두께만 넣으면 극 2차 단면 모멘트가 나온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자. 그래서 여기 빈칸 I 극 2차 단면 모멘트는 T 곱하기 어짜고, 이 어짜고를 JU로 넣었어요. JU. 그래서 J는 저번에 얘기했죠. IP 또는 J라고 쓰는 게 극 2차 단면 모멘트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U는 유니트라는 이야기거든요. 유닛.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극 2차 단면 모멘트는 극 2차 단면 모멘트인데 단위 목 두께당 극 2차 단면 모멘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위 목 두께이기 때문에 여기 목 두께만 곱해주면 그냥 극 2차 단면 모멘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보는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제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딱 제공되면 목 두께를 곱하면 우리가 그 원하는 그 분석하고자 하는 용접부의 극 2차 단면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자, T는 목 두께라 그랬죠. 이 필렛 용접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밑변 높이 같은 삼각형, 그죠? 거기에 요 두께가 목 두께라 그랬죠. 그런데 보통 설계를 할 때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모재 두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밑변. 그래서 위에서 보기에는 이 두께가 보이겠죠. 그래서 H를 보통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H 값을 보통 용접을 할 때 참고를 하지 T 값 요거를 측정하기도 힘들고 T 값을 사용한다는 것은 약간 간접적인 정보죠. 그래서 보통 H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H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있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목 두께를 넣어야 되는데 보통 뭐 설계도 이런 데서는 H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식을 바꾸자. 어떻게 H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T는 0.707 H, 즉 H의 루트 2를 나눈 게 T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T를 이걸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요 식만 있으면 H 값, 이 값을 넣으면 그 2차 단면 모멘트가 이것만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이유는 표 등의 자료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두께당 극 2차 단면 모멘트가 표로 제시됩니다. 자, 표로 제시되는 것은 뒤에 장에 나와 있어요. 뒤에 장 갈게요. 자, 요런 식의 표로 예를 들어서 용접을 그냥 세로 방향으로 한번 쭉 구웠어요. 그러면 이놈의 단위 목 두께당 2차 극 2차 단면 모멘트가 이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1m, 그러면 여기다가 1000ml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놈이 어떤 값이 나겠죠. 뭐 1m를 집어넣으면 되죠. 1m 집어넣으면 10분의 1 될 거 아니에요. 요거에다가 목 두께를 곱해주면 진실된 진정한 그 용접부의 극 2차 단면 모멘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목 두께가 예를 들어 10이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0이 극 2차 단면 모멘트. 똑같은 형태라도 이게 20이면 12분의 20이 극 2차 단면 모멘트라는 거죠. 이건 단위 두께당 극 2차 단면 모멘트. 이런 식으로 제공된다는 거죠. 11자면 이렇게 제공되고 미은자면 이렇게 제공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D가 여기 사용되고 있죠. B하고 D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죠. 여기 각각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는 친절하게 도심의 위치까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넓이, 이 그 용접부의 넓이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넓이는 주 전단력을 구할 때 사용될 수 있겠죠. 여기도 H, 우리 아까 얘기한 그 용접부 두께, 그거랑 D, 여기서 제공되는 이 길이만 넣어주면 넓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참 편리한 테이블이죠. 뒷페이지에서도 디귿자, 그리고 미음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지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